25도. 그래. 자, 보세요. 26번. 공차가 D, 모든 항이 자연수. 그지? 그럼 일단 당연히 공차가 자연수겠죠. 그건 이해되나? 만약에 공차가 자연수가 아니고 분수가 됐으면 더하다가 분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공차가 자연수니까 모든 항이 자연수겠지. 자, 가로건. 첫 번째 항은 공차보다 이하. 나조건. 어떤 자연수 K? K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뭐 3 이상인데, 자, 세 항. 두 번째 항과 K번째 항과 3K-1번째 항이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노멀하게 풀면 이래. 얘가 등차니까 요 놈은 A 더하기 D, 요 놈은 A 더하기 K-1D, 요 놈은 A 더하기 3K 빼기 2D 이렇게 써있겠지. 근데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니까 얘를 제곱한 것이 얘 곱하기 얘다 정도는 알죠? 등비수열은 가운데 걸 제곱한 게 양 끝에 걸 곱이랑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곱한다, 얘 곱하기 얘를 한다 라고 들어가서 이제 식을 열심히 푸는 게 이제 일반적인 풀이야. 알아들었어? 근데 내가 이제 분명 너네 이거 내신 대비할 때 이 문제 있었거든. 너네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등비수열의 항들이 있어. 등비수열의 항의 차이도 등비야. 그거를 알면 편해. 자, 예를 들어 봐. 만약에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비를 4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는 12, 여기는 48. 그러면 두 항의 차는 9지. 두 항의 차는 36이지. 원래 거의 공비가 4였을 때 등비수열의 차이로 만들어지는 것도 공비가 똑같이 4야. 너무 당연한 게 A, AR, AR 제곱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얘랑 빼서 만드는 거는 AR-A고 얘랑 빼서 만든 차이는 AR 제곱 마이너스 AR인데 보다시피 여기다가 R 곱한 게 얘가 나오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사용하면은 얘랑 뺀 거랑 얘랑 뺀 것도 똑같이 등비수열이야 라고 쓸 거야. 알아들었어?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버리면은 A랑 A 날라가고 여기다가 D 한 개 더 빼는 거니까 요만큼의 차이는 K-2의 D지. 그리고 요만큼의 차이는 AA 죽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2K-1D지. 이런 식으로. 맞죠? 맞죠? 그러면 분명히 요거랑 요것도 등비수열인 거니까 원래 거에서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곱해지는 공비,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곱해지는 공비, 그 공비가 얘랑 나눈 값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고. 원래 거의 공비가 4였다, 차이의 공비도 4다. 이런 얘기니까 얘하고 나눈 값이 여기서의 공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요놈하고 나눠버리면 K-2 분의 2K 빼기 1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D랑 D는 지워질 거니까. 이 값이 결과적으로 공비가 된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 원래 등차 수열이 공차가 자연수라서 모든 항이 자연수였어. 근데 공비가 자연수가 안 돼버리면 그렇잖아. 공비가 자연수가 돼야죠. 자연수들로 막 써있는 등차 수열이 있어. 근데 그 중에 얘랑 얘를 뽑아갖고 보니까 이게 지금 공비가 얼마인 등비수열이 있는데, 근데 그 공비가 분수일 수가 있냐고. 여기다 분수 곱하면 어떻게 이렇게 나와? 그치? 그래서 이 공비가 자연수가 되어야 하니까 결국은 이 값이 자연수가 될 수 있게끔 K 값에 몇 개를 집어 넣어볼 거야. 됐지? 동현 알아들어? 근데 좀 더 괜찮은 거는 K를 막 집어 넣는 것보다 얘를 유리함수처럼 바꿔서 K-2분의 2K 빼기 4 이렇게 뿌려주면 여기 2 나올 거니까 거기다가 3 더했다고 봐도 되죠?
그러면 2에서 k 빼기 2분의 3을 더하는 거지. 그러면 이 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당연히 k가 너무 커지면 안 돼. 얘랑 약분이 돼야 자연수가 나올 거 아니야. k에 6만 넘어도 분수 나오는데 6, 7, 8, 9, 10 늘 때마다 분수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얘랑 약분이 잘 돼야 되니까 k-2가 3의 약수가 되게끔 얘가 1 아니면 얘가 3인 거야. 그치? 그래야 1분의 3하고 3분의 3 말고 답이 없다고 지금. 그래서 k 값이 3 아니면 5 밖에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케이스가 2개 나왔으니까 k가 3일 때 하고 풀어보고 k가 5일 때 하고 풀어볼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한 번도 쓰지 않은 조건은 가를 한 번도 안 썼어.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케이스가 2개인데 그 중에 하나로만 딱 정해지는 건 아마 가 조건에서 탈락하는 게 있겠지. 알아들어요? 해보자. 만약에 k가 3입니다 라고 했어. 만약에 k가 3이면 여기 써있는 이 친구가 A2 그리고 A3 그리고 A8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요렇게 뺀 차이가 결국은 얘랑 뺀 차이가 그게 그냥 D였던 거고 얘랑 뺀 차이가 5D였던 거잖아. 그러니 차이와 차이가 서로 5배니까 얘네도 5배였겠지.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차이로 만들어진 게 R배면 원래 것도 R배다. 차이가 5배니까 원래 것도 5배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5 곱하기 A 세 번째 항 아니지 5 곱하기 A 두 번째 항이 A 세 번째 항이 나올 수가 있어야 돼. 됐어? 근데 얘는 5A 플러스 5D고 얘는 A 플러스 2D라서 넘기고 열심히 계산 파티 해보시면 4A가 마이너스 3D가 나와서 탈락이지. 왜냐면 첫 번째 항하고 공차가 둘 다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K가 5였나 보다 해보자. 그럼 K가 5였으면은 여기 있는 이 세 항들이 첫 번째 거는 A2 두 번째 거는 5번째 항 마지막 거는 14번째 항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동현 몇 D? 2. 예? 아 3D. 예? 몇 D? 그럼 여기는 3D고 여기는 9D니까 3배 되었다. 네. 따라서 차이가 3배니까 원래 것도 3배다. 그러니 A2를 3배한 값이 A5가 나오면 된다. 그치? 3A 더하기 3D 이게 A 플러스 D니까 A 더하기 4D 그럼 넘기면 2A가 D라서 A는 2분의 1D 그러면 가족권을 만족하니까 아 정답은 이거였구나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사실은 90부터 100 사이에 그거 있다고 안 써도 돼, 이 문제. 그래서 교육청 문제랑 평가 문제랑 좀 질이 다른 거야. 평가 문제는 이렇게 과조건을 절대 주지 않아. 잠깐만, 아니지. 마지막 거를 가지고 첫 번째 항이 자연수, 공차가 자연수 이거 해야 되는구나. 자, 답 내자 그러면. 결국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첫 번째 항이 공차의 절반이라는 거야, 그지? 그지? 그러면 등차수를 써보면 AN이 A 플러스 N-1 D잖아요, 그죠? 근데 조건이 마지막에 90부터 100 사이에 16번째 항이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넣어보면 A 플러스 15D가 90하고 100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D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지. 공차가 자연수니까. 근데 A 값이 2분의 1D였으니까 여기다가 2분의 1D를 넣어보시면은 2분의 31D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90하고 100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지금. 그러면 얘를 만족하게 D를 넣어보시면 당연히 D가 2 넣으면 어느 택도 없어. 3도 택도 없어. 4도 택도 없어. 6밖에 안 돼.
6이 들어가서 93일 때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첫 공차는 6이고 첫 번째 항이 3이고 이렇게 하고 끝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 내신에 자주 나오는데 모의고사에는 많이 건드린 적이 없어. 약간 기억하세요. 이 성질 이해됐지? 등기수열의 항들의 차이 또한 같은 공비를 갖는 등기수열이다. 정리하시고 25번을 아직 안 풀어봤으면 얼른 그 장문 좀 읽어보세요. 이게 아마 작년 6월인가 그랬을 텐데. 맞네. 핵심만 딱 써놓고 넘어오세요. 봐봐 25번. 얘기했지 내가 계산 빨리빨리 다 옮겨 적으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간 짧게밖에 안 주는 건 꼭 집 가서 네 손으로 하라고. 이거를 열심히 필기를 옮겨 적고 너가 다시 생각하지 않는 거는 귀중한 시간을 들여서 지금 손 노동하고 있는 거야. 공부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핵심만 이거의 핵심은 그냥 얘야. 그걸 가지고 얘가 자연수라는 걸 뽑아서 K 값을 2개로 압축한 다음 2개를 써서 풀고 있는 거지. 이해했으면 너가 하면 돼. 자 넘어가. 박스 오세요. 25번. 일단 문제 속의 조건은 0부터 4까지는 2차 함수. 그거를 이제 주기가 4짜리니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계속 이렇게 돌고 있겠지. 그치? 이제 뭐 그런 뜻인데 문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f 합성 fx가 합성함수를 풀었을 때 fx랑 똑같다의 실근을 구하고 싶대. 그치? 그럼 너무 당연하게도 이 f라고 하는 거 안쪽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얘는 지금 요런 게 들어있고 얘는 지금 요런 게 들어있잖아. 그럼 얘랑 걔랑 같은 상황이 지금 뭔가 궁금하다 이런 뜻이야. 됐어? 그래서 이제 그 박스를 가보니까 그 박스의 첫 줄이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fx랑 x랑 같은 상황을 풀어보자. 이 박스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지금 20비 둘이 똑같은 걸 풀어보자 이런 거야. 그 여기다가 이렇게 는 x라고 넣고서 막 2항 때리고 풀면 실근이 0하고 3이 나온다 정도는 이해하잖아. 그지? 그지? 자 그런 상태에서 f 합성 fx가 fx랑 똑같다의 실근을 구하는 거는 결국 뭘 푸는 거랑 같다. fx 곱하기 fx 빼기 3 이걸 2개를 곱해서 0 되는 걸 찾는 거랑 같대. 자 이거를 이해시켜봐. 이해해봐. 결국에 요거의 실근이 0과 3이란 얘기는 0이 들어갔을 때 f0은 0이고 3이 들어갔을 때 f3은 3이고 그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3이 되는 상황과 그러면 딱딱 지워질 거니까 여기가 0이 되는 상황을 구하고 싶다 뭐 그런 뜻이야. 알겠지? 원래 박스 문제는 모든 걸 이해할 필요 없지만 아직 우리가 시험 대비 공부하는 거 초창기니까 다 천천히 하는 거고. 됐어? 솔직히 뭐 이해 안 가도 돼. 야, 그러면 그래서 박스를 가보니까 갑자기 가족권들은 박스에 뭐라 써있냐면은 그냥 요 방정식의 실근을 구했더니 이 실근이 0하고 가하고 3이 있대. 그럼 뭐 해야 돼? 얘가 0 된다를 풀어. 즉 fx가 는 0이다를 풀어. 아니면 얘가 0 된다를 풀어. fx가 3 된다를 풀어. 그래서 얘를 풀어보고 나오는 모든 근을 다 메모했더니만 이거 3마리가 있다 뭐 그런 뜻이잖아. 됐어? 근데 fx의 식이 지금 이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가 는 0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가 지금 는 3인 거잖아. 넘기고 풀어요. 그럼 x제곱 빼기 4x가 는 0. 그럼 x는 0 아니면 4. 그치?
넘기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은 0. x값은 1 아니면 3. 네? 4개인데? 왜 3개지? 범위를 봐. 4가 안 들어있잖아. 이 범위 안에 x가 없기 때문에 4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였어. 그러니까 0, 1, 3이니까 가새끼는 1이었구나. 그랬지? 됐지? 이게 되게 오랜만에 나온 박스형 문제거든. 언제든지 재활할 수 있으니까 보시고. 자, 그럼 이제 나를 벌어 갈 건데 갑자기 그래서 이제 A1은 0, A2는 가니까 A2가 1, 그리고 뭐 A3가 3 이랬대. A1은 0, A2는 가니까 1, A3는 3 뭐 이랬대.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더하기 4가 fx랑 같은 즉 4칸짜리의 등차 수열이니까 다시 뭐라고 4칸짜리의 주기함수니까 맞지? 세 수열은 각각 첫째 항이 뭐뭐뭐고 공차가 뭐인 등차 수열이에요. 자 이게 뭔 얘기인지 봐봐. 봐. 이제는 살짝 이해만 하면 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이 2차 함수를 그려. 이 2차 함수가 0부터 4까지 2차 함수가 이랬어. 이게 끝났지. 빵꾸 뚫려갖고. 근데 주기가 4니까 이제 이거를 그 다음 걸 갖다가 메모했더니 딱 여기가 채워지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는 건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fx가 는 빵이다. 즉 x축이랑 만난다. 를 풀었더니 지금 0과 4가 나오고 4를 탈락시킨 거였고 fx가 는 3이랑 만난다. 3이랑 만난다를 풀어봤더니 지금 1이랑 3이 이렇게 나온 거였잖아. 그래갖고 지금 0, 1, 3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 인생은 4칸 더해지겠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근데 이게 얘가 A1, A2, A3 자 표시해볼게. 그러면 A1, 2, 3 쓰자. 그러면 그 다음은 여기가 A4번, 여기가 A5번, 여기가 A6번 그 다음은 여기가 A7번, 여기가 A8번, 여기가 A9번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너무 지금 규칙이 일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보면 얘하고 얘끼리든 규칙이 똑같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요거하고 요거끼리도 규칙이 똑같고 요놈하고 요놈끼리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A의 1번, 4번, 7번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랑 2번, 5번, 8번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랑 3, 6, 9번으로 가는 거랑 이런 순서대로 따로따로 보면은 이것끼리는 다 등차가 된다 뭐 그런 뜻이라고. 받아들여집니까? 예? 근데 이제 얘네가 각각 첫 번째 항이 0과 1과 3인 거고 이제 공차가 4씩 더해지고 있는 뭐 그런 이미지겠지. 네. 그래서 이제 나 빈칸에 들어가는 게 가 빈칸 1이었고 나 빈칸 4인 거죠. 공차가 4니까. 왜냐면 이게 주기가 4니까 뭐 공차가 4지 뭐. 그래서 이제 20번, 21번, 22번을 구해보자. 야 21번 어딨어? 3의 배수니까 여기 있겠지.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가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3 곱하기 7 그러니까 이렇게 써있는 거에 지금 7번째 수인 거지. 7번째 수니까 몇 칸 가야 나오는 거야? 6칸이죠. 그러니까 공차를 6번 더하는 거니까 여기서 24를 더하는 거겠지. 그렇잖아. 이거 언제 다 쓰고 있니? 그럼 또 A 20번은 나머지가 3으로 나누고 나머지가 2인 거니까 요 줄에 있거든. 그럼 또 봐. 여기서 2에서부터 시작해서 18만큼 커졌다 보이죠? 얘도 3부터 시작해서 18만큼 커졌다. 상황이 똑같게 같은 간격으로 갔을 거니까 얘도 24만큼 더한다. 얘도 24만큼 더한다. 그러겠지. 끄덕거리면 어떡해. 얘는 18 커졌어. 얘는 18 커졌으니까 6칸 간 거야. 근데 얘는 21 커졌잖아. 아우. 이 금쪽이들 어떡하면 미쳐. 내가 한 번만 써줄게. 자, 세 몇 칸 갔어? 7칸이요. 됐죠? 7칸이니까 공차를 7번 더 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생각에 확장을 해보자고. 한 칸당 지금 단위가 3이야. 환율처럼 생각해.
한 칸당 단위가 3이야. 그지? 근데 21 같잖아. 21칸이잖아. 그러니까 7칸인가 보다 하면 어떠냐고. 해야 안 돼. 그럼 여기서도 A2부터 시작해서 A20번인 거니까 아마 순서가 이랬겠지. 19, 20, 21, 22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얘는 6칸, 얘도 6칸, 20개는 7칸 이런 거야. 작년에 내 고3 중에 최애 제자가 이걸 6칸이라고 틀리고 왔어. 너네가 생각해보면 그럴만하지. 그냥 막 문제 풀다 보면. 네? 그 언니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잖아. 근데 얘가 마지막에 착각을 틀렸단 말이야. 조심하라고 그랬지. 됐어요? 그래서 얘는 0에서부터 7칸 간 거니까 4, 7에 28을 더한다. 그래서 얘는 28이었다. 얘는 1에서부터 24만큼 더한다. 그러니까 25였다. 얘는 3에서부터 24만큼 더 간다. 얘는 27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렇게 3개를 더하는 거지. 알아들었어요? 잘 복습하시고 또 뭐 할까? 얘기해보세요. 야, 질문은 숙제를 성실히 푼 자의 권리야. 숙제를 성실히 풀지 않은 자는 질문할 권리도 없어. 왜? 해봤자 얻어가는 게 없으니까. 근데 열심히 풀었으면 질문하시면 돼. 15번. 네. 써놔야지. 15, 18, 28, 29. 또 뭐 있어? 4번. 21? 21 내가 빼라고 안 했어요? 일단 15번 오세요. 15번. 이거 문제 좀 잘 만들었으니까 봐. SN이 뭐냐면 그냥 수열의 합이래. 1번부터 시작해서 n번까지 AK의 합이야. 자, TN은 뭐냐면 순서 잘 봐. 더해놓고 마지막에 절대값을 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절대값을 매겨놓고 그놈들을 더한 거야. 맞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AK 절대값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 근데 이제 문제가 뭐라 했냐면 S7번과 T7번이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N이 6 이상의 자연수면은 언제나 항상 SN 더하기 TN이 무조건 84로 일정하게 안 바뀐대. 됐지?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짬밥이 좀 있든 아니면 뭐 수열의 감이 좋든 하면은 어쨌거나 이 문제를 풀 때 핵심은 요 항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얘가 AK로 나오냐 마이너스 AK로 나오냐 그 갈림길에서 혹시라도 얘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이거 두 개를 더할 때 상쇄되지 않을까? 그치? 아 뭔가 상쇄가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얘가 유지가 되나봐 안 바뀌나봐 라고 바로 알 수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씩 해볼게. 자, 첫 번째 S7과 T7이 똑같아. 다 쓴다. S7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땅땅땅 해서 A7번까지 합. 그 다음에 T7이면은 절대값 A1부터 시작해서 절대값 A7번까지 합. 자, 2주를 싹 더한 거랑 2주를 싹 더한 게 같아. 라는 말은 절대값이 없어도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7개만큼은 전부 다 0 이상이라는 뜻 아니야? 그러니까 가족번이 알려주는 거는 A1번부터 시작해서 A7번까지 있는 모든 항이 전부 0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그래야 같겠지 뭘. 그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가 n이 6 이상이래. 근데 여기다가 이제 6을 넣어도 84, 7을 넣어도 84, 100을 넣어도 84 이런 얘기잖아. 그럼 혹시 여기 77 써있는 김에 7 넣어보고 싶어? 그 정도 감은 있어? 6도 넣어볼 수 있고 다 넣어볼 수 있는데 마침 77이 써있으니까 7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S7번과 T7번의 합이 84로 같을 건데 얘하고 얘가 같은 값이니까 아 각각이 42였구만 이라고도 쓸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있는 이 첫 줄의 합은 42다. 그러면서 전부 다 양수였다. 인정? 괜찮지? 자 근데 뭐 거기까진 그래. 근데 문제는 6이 들어가도 84인데 7이 들어가도 84고 8이 들어가도 84야. 봐봐. 요렇게 더해도 84고 요렇게 더해도 84라는 거는 얘하고 얘가 상쇄돼서 지워진다는 거 아닌가? 다시 S6 더하기 T6은 요만큼과 요만큼을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를 다 더했다고 보자고. 그럼 S7과 T7은 이렇게를 다 더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요렇게를 더하나 이렇게를 더하나 값이 똑같다는 거는 얘하고 얘가 지워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려면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지워지겠지. 근데 아까 전에 얘가 0 이상이라 그랬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 0이면 되죠. 이게 이런 발상이 떠올라요. 그래서 얘가 0이었다. 얘가 0이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싹 다 플러스였다. 여기부터는 싹 다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더해도 여기가 지워지니까 안 바뀌는 거라고. 이런 문제 끝났지. 알아들었어? 다 제발 이해됐어요 지금? 자 결론 요약하면 첫 번째 S6번도 S7번도 같은 거고 42인 거야. 그냥 S7번이 42인 거야. 아까 그렇게 구한 거니까. 두 번째 그런데 7번째 항이 0인 거야. 맞지? 맞지? 그러면 등차 수열을 지금 7개를 더했는데 42가 나오는 거니까 맞죠? 근데 7번째 항은 0이니까 이거를 그냥 뭐 공식을 쓰기보다는 그러니까 멋있게 풀기보다는 그냥 공식으로 2분의 항의 개수 7개 첫 번째 항 A1 마지막 항 A7번 근데 마지막 항 A7번이 지금 0인 거잖아.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곱하기 항개수 나누기 2를 했더니 그게 42라고 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만한 첫 번째 항의 숫자가 무조건 12밖에 안 되는 거지. 즉 첫 번째 항은 12였고 7번째 항은 0인 거니까 정리하자면 첫 번째 항은 12 그리고 공차는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죠. 6칸을 더 갔더니만 0이 나와야 되니까. 괜찮아? 해놓고 이제 사실 그냥 성실하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에도 계산하는 팁 좀 봅시다. 알아들었지 다? 그럼 마지막에 구하는 게 아우 산만해. 이 문제 어디 갔어? 자, T15를 구하재. 그러니까 결국에는 A1번의 절대값부터 시작해서 A7번의 절대값, A8번의 절대값, A15번의 절대값을 지금 다 더하자는 거잖아. 그지? 근데 아까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7번이 지금 0이었고 그죠? 여기들은 다 플러스였을 거니까 그냥 절대값 없이 이렇게 튀어나오실 거고 여기들은 다 음수일 거니까 절대값을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시겠지.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럼 이걸 생각해봐. 이거를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로 해서 다 더하고 이거는 마이너스를 묶어서 다 더하고 그러면 좀 피곤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보자고. 봐봐. 어차피 얘가 0이야. 그럼 0을 기준으로 얘하고 얘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짝으로 보면 결국에 A6번에서 A8번을 뺀다라고 쓰고 그럼 그 다음 거는
A 5번에서 A 9번을 뺀다라고 쓸 수 있잖아. 그 다음은 A 4번에서 A 10번 뺀다고 쓰고 몇 개 안 되니까 써봐도 되지. 그치? 그런 다음에 아직 짝이 안 맞는 이거 두 개만 뒤에다가 더 써주시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러면 한 방에 보여. 몇 칸 차이야? 2칸 차이인데 여기서 얘를 뺀 거니까 2D가 아니고 마이너스 2D겠지. 이건 마이너스 4D일 거고 마이너스 6D일 거고 마이너스 8D 마이너스 10D 마이너스 12D 이거만 이제 나중에 그냥 뭐 A 플러스 13D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좀 줄겠죠? 그죠? 넘어갑니다. 앞번호에 질문 있었으니까 4번부터 할게요. 4번. 야, 공부하기 싫지 얘들아? 어? 너무 바로 나온 거 아니냐? 수능이 며칠 남았어? 316이. 개 많이 남았네. 아직도 200대가 아니라고? 34일이. 야 공부 시간 개 많이 남았다. 진짜 인생 갈아놓으면 대학에 2단계는 뛰겠다. 갑자기 서울대는 못 가지만 이거 진짜 공부를 해본 자니까 할 수 있는 얘기야. 왜냐면 네 옆에 있는 너를 비롯한 네 옆에 있는 인간들은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 너가 느낄 때 나 열심히 하고 있는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 고3인데. 근데 열심히 한다에다가 뭔가를 어떻게 더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잖아. 김동현 맞냐? 내가 물어보자. 어떻게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야? 되게 추상적이지. 철학적인 질문 아니야. 열심히를 누가 정했어 뭘?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한 거지. 그렇게 스스로한테 기준을 부여하면은 자기 합리화를 하게 돼. 어? 그러지 말고 내가 딱 기준을 정해줄게. 뭔가를 이제 공부를 하기 싫고 다른 거를 하고 싶다고 느껴지는 유혹의 순간들이 있잖아. 그때마다마다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돼요. 그냥 진짜로. 나도 집에 퇴근하면 나 10시 10분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 한 10시 50분 돼. 차 타고 가서 주차하고 딱 들어가. 그럼 가자마자 나의 선택지가 있지. 응? 1번 가자마자 바로 이제 샤워 때리고 이제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깔끔한 상태로 다시 일을 시작한다. 2번 옷을 갈아입기는커녕 샤워는커녕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가방 던져놓고 바로 롤부터 킨다. 아니 그럴 수 있잖아. 나도 사람이야. 지금이야 이제 와이프가 있으면 그러지 못하지만 옛날에 많이 그랬다고. 응?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매 순간마다 얘를 택했으면 지금의 내가 있겠냐고? 그렇잖아. 내가 니네가 아는 것보다 문제를 참 많이 풀어보고 많이 알아. 근데 이 순간을 겪을 때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뭔 게임이냐 꺼져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그렇지. 근데 가끔 나도 이걸 타협했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타협을 안 했으면 난 지금 인강 찍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타협을 안 하고 살면 돼. 그냥 닥쳐 씨발 하면서 막 310 며칠? 300 며칠? 300일 동안 한 번도 타협하지 말고 살아. 너무 쉬운데? 그렇잖아. 야 성인 되고 너 나중에 취업 준비하면 취업 준비생들 뭐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똑같은 취업 준비만 한 2년 3년 하고 있고 그래. 이게 어려운 뭐 행정고시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기업 들어간 취업 준비도 그래. 심지어 그거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도 않아.
막말로 면접관이 또라이면 안 뽑아주는 거잖아. 내가 뭘 어떻게 뽑아줘? 갑자기 나는 신입인데 경력이 없는데 경력이 없으니까 안 뽑아준대. 어쩌라고 이러잖아. 해답이 없잖아. 근데 이건 해답이 있는데? 이거만큼 쉬운 게 어딨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잘 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매 순간 해. 그거만큼 쉬운 게 어딨냐고. 너한테 이거 다 맞으라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대체로 애들이 그런 걸 안 해. 아, 이거 한다고 누울까? 일단 오늘 이것부터 할까? 이거 하고 많이 한 것 같아. 일단 좀 누워볼까? 뭐, 매 순간 그러고 사니까 1년이 지나도 대학이 똑같은 거야. 근데 장담컨대 그런 마인드를 빨리 뜯어고친 애들은 300일이 존나 많은 시간이야. 진짜로. 진짜 정말로 150일 때 정신 차려도 한 단계는 뛰는데 300일이면 두 단계는 뛰지. 11명 중에 이 얘기 듣고 바뀐 애가 몇 명이야 될까? 자, 가족권 첫 번째 항은 A1도 6이고 B1도 6이야. 자, 나조건 A에는 공차가 P인 등차고 B에는 공비가 P인 등비야. 그러면 몇 개 그냥 쭉 나열하면 얘가 6, 그 다음에 6에다가 P 더하고 6에다가 2P 더하고 뭐 이렇게 가겠지. 얘는 6P 제곱 이렇게 가겠지. 그지? 그럼 당연히 얘가 등 비수열이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니에요. 얘보다는 빨리 커질 거 아니야. 그런데 해보니까 지금 수열 Bn에 있는 이 모든 숫자들이 전부 여기에 있었어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부분집합인 거지. Bn이 전부 A에 속해 있는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게 어떤 상황이냐. 만약에 그냥 깔끔하게 그냥 첫 번째 항이 2고 공비가 2야. 그럼 얘는 그냥 따라따라따라 20 커져. 졸라 느리지. 느린 만큼 많겠지 숫자들이. 근데 얘는 첫 번째 항이고 공비가 2야. 그러면 2의 n제곱이니까 이렇게 금방금방 확 커질 건데 굳이 써보지 않더라도 얘가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건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됐어? 그런데 그러려면은 P가 뭐 개를 맞춰보라는 거지 지금. 이거 되게 옛날 문제 아닌가? 그치? 근데 이거를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했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야 결국에는 이건 너무 크잖아요 숫자가. n제곱이 너무 크잖아. 그냥 쉽게 생각해. 어차피 지금 6이 여기 들어있지. 안 보이면 병원 가. 보이잖아. 그러면 어쨌거나 6P도 여기 들어있지 않을까? 그럼 분명히 이 중에 6P랑 똑같은 새끼가 있다는 건데. 그치? 그러면 이제 좀 수학적 센스가 떨어지면은 6 플러스 P가 6P인가? 6 플러스 2P가 6P인가? 6 플러스 3P가 6P인가? 이게 나올 때까지 한 땀 한 땀 쓰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어쨌거나 이 중에 6P가 될 만한 숫자가 있다는 거니까 근데 그게 몇 번째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뭐 N번째는 좀 그렇고 뭐 K번째라고 해. K번째 수인 AK가 있어. 그 AK가 얘랑 똑같은 일이 한 번쯤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AK를 써. 첫 번째 항 더하기 K 빼기 1 곱하기 공차 P를 하였더니 그게 6P가 나오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분명. 한마디로 이 방정식에 해가 있다고. 그지? 근데 이 방정식에 해를 구했더니만 당연히 K는 자연수고 넘버니까. 그리고 공차 P도 자연수가 나오게. P도 자연수, K도 자연수가 되게 만들라 이런 뜻이잖아. 됐어? 그러면 얘를 넘겨볼게. 6은 이제 P로 묶으면 얘가 넘어와가지고 7 빼기 K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나? 그지? 그러면 P가 되는 게 7 빼기 K분의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맞지? 그지? 그럼 생각해봐. 야 P가 자연수야. 여기도 자연수야. 그럼 딱 봐도 K가 너무 커지면 안 되겠네? K가 10, 11, 12만 돼도 이게 음수가 나올 테니까. 그럼 해봤자 K는 1, 2, 3, 4 올리게 해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상태에서 요거랑 약분을 쳐가지고 P가 나와야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6의 약수가 들어갈 거고 6의 약수가 들어가서 약분이 될 거고 그러면 남아있는 P도 6의 약수겠죠. 예를 들어
6의 약수가 1, 2, 3, 6이니까 여기에 1이 들어가면 6인 거고 여기에 2가 들어가면 3인 거고 여기에 3이 들어가면 2인 거고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간단하게 P가 6의 약수일 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그냥 차라리 답도 없는 이 노가다를 할 바에는 나 같으면 그냥 P가 1일 때, P가 2일 때, P가 3일 때, P가 6일 때 이렇게 하겠다. 그게 나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를 보니까 P가 1보다 크네. 탈락. 됐어? 그럼 이제 P가 2, 3, 6일 때 과연 아까처럼 모든 항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해봐. P가 2니까 6을 출발해서 한 땀 한 땀 찬찬히 이제 2씩 커져.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짝수가 다 모여있는 거죠. 2랑 4 빼고. 그러니까 등비수열을 써보면 2씩 곱하고 2씩 곱하고 2씩 곱할 때마다 다 들어있겠네. 인정하지? 자, 만약에 3이야. 6을 시작했어. 3씩 더해. 한 땀 한 땀 더해. 아, 뭐야? 9구단 3단인데 3 빼고 다 있는 거야. 보여 안 보여? 근데 여기다가 공비 3을 곱하면 6, 3, 18, 54, 162 뭐 어차피 여기도 3 배수니까 들어있지 않겠니? 안 봐도 알잖아요? 마지막 6 넣어봐. 6에다가 6 더하고 6에다가 6 더하고 6에다가 6 더하고 9구단 6단이구나. 6을 곱해. 6, 6에 36, 216. 이 새끼도 6단이잖아. 다 들어있겠지. 다 되네. 정답 2, 3, 6 더해. 11. 됐어요? 자, 딱 하나 보실게요. 18번. 이해됐지? 지운다. 자, 일단은 세 번째 항은 42래. 뭐 좋네. 그 다음에 가족권에서 A에 K 빼기 세 번째 항, A에 K 빼기 1번째 항 이렇게 두 마리를 더한 것은 마이너스 24였대. 그 다음에 SK, 즉 K번째 항까지를 다 더했더니 쓸게요 그냥 1번부터 K번째까지 다 더했더니 K제곱이었대. 됐어? 이런 상황들을 전부 만족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K가 뭘까? 이게 문제야. 자, 일단은 이 문제를 처음 마주하는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이거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N의 값이 n제곱인 이건 항등식이야. 근데 지금은 SK가 K제곱이잖아. 그리고 그런 K를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황인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6번까지 더했는데 36이네? 뭐 이런 걸 찾으라는 거야. 매 순간순간마다 등차 수열의 합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봐봐. 요렇게 착각을 하면 우리 배웠어. n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공차야. 그치? 공차의 절반이야. 그러니까 얘는 AN의 공차가 2였어야 돼. 근데 S1은 1이니까 첫 번째 항에 1 나오려면 이게 일반항이야. 오케이, 나 졸라 잘했어. 한 다음에 3 넣으면 42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는 요거일 때 요거가 된다라는 사실은 막말로 n자리에 뭐가 들어가도 맨날 저게 다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항등식이라. 근데 이거는 우연히 등차 수열을 더하다 보니까 S7번은 S5번은 다른 데 나오는데 우연히 요거의 제곱인 걸로 나오는 상황이 한 번쯤 있었다. 그걸 찾으라. 이런 얘기라고. 이해됐지? 뭔 포인트인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뭔가 이런 거를 써먹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가? 보니까 얘가 A에 K
빼기 세 번째 항 A에 K 빼기 1번째 항. 그러면 지금 사이에 AK 마이너스 2번째 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렇게랑 더한 합이 마이너스 24니까 얘가 마이너스 12라는 사실은 알 수 있지. 얘 더하기 얘는 가운데까지 2배니까 그 2배를 친 게 이렇게 나오려면 이거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권은 그냥 번역해서 K-2번째 항의 이름은 이거였다 이렇게 쓰자고. 됐지? 됐어? 그리고 처음에 알고 있는 게 A 세 번째 항이 42니까 그냥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를 알고 있을 때 근데 SK가 또 K제곱인 거니까 이것도 식으로 쓰면은 2분의 항의 개수는 K개야. 그 다음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게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썼더니만 이 값이 K제곱이 나온 상태라고 요약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 속에 나열된 조건들을 최대한 번역하면 노란색으로 세 줄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세 줄을 가지고 답을 내보라는 건데 혹시 보여 이거? 저번 시간에 내가 목이 터져라 얘기한 건데 여기 인덱스의 합, 여기 아래 첨자의 합 K 플러스 1 다시 A 1번과 A 50번의 합은 A 13번과 A 38번의 합이랑 같다. 왜? 합이 51, 합이 51 이렇게 봐. 여기서 12D만큼 더한 만큼 여기서 12D만큼 빼지니까 똑같은 거야. 됐지? 그러니까 A1과 AK의 합을 구하는 거는 와 이거 두 개 더하는 거랑 같은 거지. 문제가 그냥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야. 보였어? 보였어? 이게 그나마 배워서 너네가 듣고 이해라도 했으니까 지금 따라오는 거지. 이 내용을 몰랐어 봐. 하루 종일 여기다가 A 더하기 K 빼기 3D 뭐 이런 거 쓰고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잘 써보시면 2분의 앞에는 K고요. 그냥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랑 같기 때문에 요 자리가 30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 그게 K제곱이다 이런 얘기잖아. 괜찮? 이거 15잖아요. K제곱이 15K랑 같으니까 당연히 K 값이 15가 되시겠죠. 맞지? 저기다 할게요. 이해했어? 지금 되나요? 아직 안 되나? 몇 번인데?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왜냐면 이게 D보다 작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D보다 작은 어떤 상태가 있다는 거에서 D보다 작은 모든 상태에서 항상 된다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D일 때 된다고, D일 때 6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막말로 뭐 100분의 1D 같은 게 들어갔을 때도 무조건 6인가?
만분의 1D가 들어가도 6인가 이런 거를 다 따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A1이 D보다 작아. 어? 근데 이제 D보다 작은 상황이 예를 들어 1번 상황이랑 2번 상황이 있다고 해봐. 근데 1번 상황에서 풀었더니 D가 6이 돼. 2번 상황에서 풀었더니 D가 6이 안 나오고 만약에 뭐 5가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너가 1번만 해보고 6이 되니까 이겁니다라고 하는 건 틀린 거 아니야? 근데 내 말은 이런 거를 다 따져보고 어떤 상황이어도 6이니까 6이구나 라고 해야지. 그냥 하나 넣은 다음에 6이니까 된다고 하면 이건 일반화에 오르죠. 됐어요? 근데 사실 숫자가 너무 이뻐. 90부터 100까지밖에 안 되고 모든 항이 자연수고 첫 번째도 자연수고. 그러니까 사실 감각으로 그냥 뒤에 때려 넣어갖고 6이다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돼. 근데 수학적인 그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 해보고 되니까 다 된다라고 우기는 건 잘못된 거야.
피자라고 한 거 아니야? 피자. 상관 뭐 어떻게 나올 텐데? 그렇지 말라니까. 너한테 나왔지. 방금 너무 그 엽떡 한통 받았나? 또 나오는 파스타 두 그릇 시키냐? 피자만 하나 먹자. 파스타 두 그릇 시키냐? 근데 그 죄책감이 올라가면서 도식증이네. 진짜. 식당은 못 먹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먹지? 한살 다 먹어? 남자애들 먹긴 더 먹어. 걱정 마. 물어봐. 싸움이 먹어. 공부를 그렇게 소식적이고 이거 물어봐. 네가 먹어야지. 집에서 먹어. 진짜로? 근데 저 내 가위바위보 이기면 너 먹어. 내가 지면 너가 먹어. 조건을 잘 들었지? 둘 다 너가 먹어. 아이 씨발 뭐야. 내가 지금 공부를 존나 해서 다쳐내가지고 다쳤네? 똑바로 해주고 싶어. 동영상 거는 망했지. 중기 존나 해도 다주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20살 그러면 지금 공간 가서 종이가 되겠지. 그치? 열쇠. 우리 아니 고딩 친구들 다 좋아.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아, 나도 친구가 싫어. 그러니까 빨리 리셋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상처가 좀 크네. 아니 너를 리셋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리셋한다는 게 좋은 방법인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너무 쪽팔린 흑역들이 많으니까 그 빨리 청산하고 거기는 바뀌지 않을까? 너가 대학을 가야 바뀌지. 대학을 안 가고 지금 밖에서 재수하면은 생각이 틀림없을 거 아니야. 물어볼 때 알바하는 하면은 그게 청산하자. 근데 너 대학 가서 못 벌 거 같아. 안 되지. 아니야. 무조건 바뀌니까. 아, 존나 돌아가지고 뭐라고 하나도 몰라. 이제 안 부르는데? 근데 사탕 왜 이렇게 틀딱 같은 거 없냐? 괜찮아요? 안 날아서. 존나 답답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바깥 맛이 더 세잖아. 쓰는데 그러면 며칠 쪽팔린 흑역사까지 나한테 제일 쪽팔린 게 있어요.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기분이 그러니까 나는 기억이 삭제. 아 그래? 어떻게 하면 다시 잘한대? 다시 생각하고 싶어. 그러니까 다시 떠올리지 않아. 잘한대? 아니, 떠올리지 말라니까. 그러면 더 떠오르는 게 몰라? 떠올리지 말라는데 왜 떠올리는 거야? 네 문제니까. 네 배, 다섯, 네 배, 세 배, 다섯, 세 배. 그러니까 3 뒤에서 바퀴가 되면 여기다 어 씨발 어제 꿈에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를 곱하기 4라고 네, 쓰는 게 지금. 얘랑 다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 3 되는 거지. 까먹은 줄 알고 지금 갑시다. 깜짝 네. 등차보다는 쉽지 않나? 김예준, 네.
날씨 그냥 자유롭게 답은 없어? 공부를 왜 하는 것 같아? 졸라 철학적인 질문이 지금. 대학교 가려면 그러면 반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대학을 가는 건 뭐야? 잘못된 건가? 한번 편법이야? 여기 이제 재외국민 전형 이런 거 해가지고 수능 안 보고 대학 가는 거 다 편법이야? 잘못된 그거 준법인데?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가고 아저씨, 아저씨는 공부 왜 하는 것 같아요? 대학 가야 되는 거 말고 잘하는 게 없어서요. 잘하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딱히 특출난 게 없어서. 그러니까 어차피 뭐 예체능도 아니고 뭐 요리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공부라도 한다? 그렇죠. 그럼 결국 대학 가는 건 똑같은 얘기잖아. 나라가 시켜서? 내가 생각하는 봐봐. 물론 우리나라는 좀 많이 미쳐 있어. 존나 그냥 다 말도 안 돼. 근데 내가 생각하는 한국 사회에서 공부를 했을 때 얻어지는 거는 뭐냐면 네가 성인 되기 전에 최소한 이렇게라도 1년 동안 지랄을 하면서 잘 열심히 살아왔다 라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의 경험을 아는 채로 성인이 되라는 거야. 그것도 없는 성인 애가 뭔 취업 준비를 하고 걔가 뭔 뭐 결혼을 하겠다고 노력을 하고 걔가 뭐 무슨 난관에 부딪혀서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겠냐 이거지. 어차피 얘도 하고 쟤도 하고 얘도 하고 옆집 쟤도 하고 모두가 하는 상황에서 나도 그냥 똑같이 하면서 살다 보면 최소한 이제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기본 소양이 되는 거지 않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참을성이랑 집중력이랑 뭔가를 극복해본 경험치라는 차원이야. 그래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속된 말로 논술뽀록으로 대학 붙은 애? 나는 인정 안 해. 왜? 지는 기분 좋겠지. 인서울도 간당간당한 한 애가 갑자기 뭐 저기 세종대 들어가고 뭐 국립 들어가면 나 역전했다고 졸라 좋아하겠지. 야 축하해. 축하는 해. 근데 걔가 4학년 졸업하고 뭐 되겠어? 난 존나 아니라고 봐. 그런 애들이 이제 간판 값을 못하는 소위 먹칠하는 애들의 전형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 뭐 연세대 나온 새끼가 조개밖에 못해 뭐 이런 애들도 꽤 있잖아요. 난 다 그런 애들이라고 봐. 그러니까 막말로 학벌만 좋은데 빈 껍데기인 거지. 그럼 걔가 학벌 좋으면 뭐해? 그치? 첫인상은 좋겠지. 연대생 그러니까 달라 보여. 만나보니까 얘가 막 맞춤법도 막 돼도 틀려. 중신이야. 그런 거 많아.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근데 막말로 그냥 뭐 연대랑 비교하면 뭐 국민대를 나왔어. 뭐 이제 약간 그거보다는 좀 이게 덜하다고 보일 수 있잖아. 근데 사람이 이제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계속 만날 거 아니야. 걔가 갖고 있는 그 내면의 그 에고이즘이 졸라 중요한 건데 걔가 그거를 1년 동안 참고 잘 버텨온 애들은 그게 단단한 게 있어. 진짜로. 그거 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야. 대학은 나중이고. 근데 애들이 그걸 모르지. 응? 근데 저기 뭐 서울쌤하고 다 물어봐. 다 물어봐. 그 생각보다 너희 주변에 있는 좋은 어른들 중에 대학이 그리 좋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좋은 어른이 됐을까? 뭐 물론 이제 운이 안 좋아서 대학을 실력 대비 못 갔었을 수도 있지. 근데 그거보다 난 선후 관계가 뭐냐면 그냥 열심히 살고 잘 성실하게 살아왔으니까 지금 좋은 어른이 된 거야. 그냥 그런 거야. 그냥 그러고 살아. 인생 뭐 20살 때 끝나냐? 나도 이제 고3 수능 끝나고 19살에서 20살 될 때 그때 이제 내 영어 등급 5등급 국어 수학은 2등급 2등급 그때 나는 이제 이거를 원망하면서 막 살았지. 이 새끼만 아니었으면 어떻게 인솔 가능했을 텐데. 근데 이제 나랑 비슷하게 맞고 이제 건대를 간 애가 있어. 그 비슷한 실력이었는데 평소에.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얘를 굉장히 질투하고 막 저 새끼 저주하고 그랬어. 나도 그 감정은 존나 이해가 돼요 진짜로. 짜증 나잖아. 나랑 맨날 PC방 가서 맨날 그 당시에 뭐 스타하고 피파하고 이랬던 새끼가 갑자기 건대를 간대. 심지어 건대도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교의 이미지가 좀 좋은 학교잖아. 학교 호수도 이쁘고 막 옆에 술집도 졸라 막 2호선이 있고 좋잖아. 그럼 얼마나 얘가 싫었겠냐고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뭐 얘 행방도 모르고 뭐 잘 살겠지. 관심도 없어. 그냥 난 내가 살고 있잖아 그냥. 그잖아.
근데 이제 20살 때 모르지. 그냥 이제 이런 거와 비교하면서 또 괜히 막 나만 망한 거 같고. 살다 보면 나의 노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훨씬 많아. 그렇지 않아? 막말로 여자친구가 헤어지재. 이제 너 X같네. 그거는 이제 아니 좀 무정하는 얘긴데 만약에 그래.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나한테 쌓인 게 있겠지. 막 쌓인 게 있고 막 그래서 이 새끼 못 만나겠다 해갖고 이제 그 오랜 생각을 거쳐서 그냥 헤어져 뺀 걸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치면 그때부터는 내 노력을 돌이킬 수가 없잖아. 한 번만 만나줘 하는 순간 나 스토커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때부터는 내 노력으로 뭐 할 수가 없어. 어? 근데 잘 생각해보면 네가 지금 공부하는 건 너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잖아. 뭘. 나중에 군대 갈 때 생각해봐. 군대 안 가려고 온몸 비틀게 하면 너 MC몽 되는 거야. 그런 거 받아들여야지. 근데 내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건 참 괜찮은 거예요, 진짜로. 근데 애들이 그걸 몰라. 그냥 공부 존나 하기 싫어. 미적분 졸라 어려워 이거. 편협하게 살고 있는 거지. 28번 보세요. 공차가 정수 A 3번 더하기 A 5번은 0. 이거 저번 시간에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할게.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6까지 갈 때 절대값 AK 더하기 그냥 AK를 한 것의 합이 30. 저번에 어디까지 요약했냐면은 첫 번째 조건을 보고 우리는 네 번째 항이 0이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다.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주인공이 6개니까 여기다가 6개 항을 쭉 써볼 건데 일단 얘가 0인 건 확실하다. 그래서 만약에 공차가 양수인 상태였으면 즉 가면 갈수록 항들이 커지고 있는 상태였으면 음수로 출발했던 애가 열심히 성적을 끌어올려서 플러스가 된 거고 반대로 공차가 음수였으면 가면 갈수록 작아지고 있는 거니까 플러스로 시작했던 애가 네 번째 0이 나온 뒤부터는 이제 계속 음수가 나오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겠지. 둘 중에 뭔지 모른다 이런 거잖아. 됐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절대값이 있는 상태랑 그냥인 거를 더하지. 그럼 만약에 이런 1번 상태였다고 치면 자 A1 절대값 A1 A2 절대값 A2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더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1번 상태였으면 얘가 나올 때 안쪽에 거가 음수니까 얘가 나올 때 마이너스 A1이라고 나오겠지. 얘가 나올 때 마이너스 A2라고 나오겠지. 그러면 결국에 절대값이 없는 거 6개 쭉 쓰고 절대값이 있는 거 6개 쭉 쓰고 다 더한다 를 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는 이렇게는 상쇄가 다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1번 상태였으면 여기 A5번 여기 절대값 A5번 근데 얘가 양수니까 그냥 A5번 A6번 절대값 A6번 이거 양수니까 그냥 A6번 얘네들만 남아있겠지. 그게 지금 요 상태일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끌고 와서 만약에 공차가 양수였을 시 이 합은 A5번과 A6번이 두 개 있는 상황이 나오고 그 합이 30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나머지 것들은 여기가 얘는 부호 반대니까 지워지고 여기 부호 반대니까 지워지고 다 지워져가지고 됐어? 근데 만약에 공차가 반대로 음수였으면 이번에 거꾸로 A1 절대값 A1 A2 절대값 A2 A3 절대값 A3 네 번째는 어차피 0이니까 꺼지고 A 다섯 번째 절대값 A 다섯 번째가 부호가 뒤집어 나오겠지. 6번 절대값 A 6번이 부호 뒤집어 나오겠지.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얘가 지워지고 얘네가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2배의 A 1, 2, 3를 더한 합이 30이다 이렇게 될 거고. 됐어? 근데 만약에 파란색의 상태라고 치면 얘랑 약분하고 15 그러면 이게 가운데 거를 3배 더한 게 15인 거잖아. 맞지? 왜냐면 이거 두 개가 2A2니까 여기 더하면 3A2죠. 그러니까 3A2가 15니까 이제 A2가 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이제. 그럼 만약에 파란색의 상태였으면 여기가 5야. 여긴 0이야. 근데 공차는 음수야. 갈수록 줄어.
근데 공차가 정수야. 그러면 안 나오지 않을까? 그치? 그잖아. 2D만큼 가서 연결되면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5잖아. 안타깝게도 공차가 정수가 아니야. 파란색은 틀렸어. 아, 초록색으로 하면 되겠지. 됐어요? 됐어요? 넘어갑니다. 29번.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자, 가조건 A5번과 A7번의 곱을 한 것이 음수다. 그럼 이건 말뜻이 뭐예요? 두 마리가 서로 부호가 다르다 이런 얘기지. 근데 공차가 3이었으니까 분명히 가면 갈수록 항이 커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는 A 5번째가 마이너스고 7번째가 플러스라고까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이거 보는 순간 아, 그 6번이 뭐지?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 6번은 몰라 아직. 자, 그리고 나조건을 보면은 아유 그냥 읽기도 싫어. 자, 봐봐. 시그마 K가 1부터 6까지 갈 때 A에 K 더하기 6의 절대값 은 6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6까지 갈 때 절대값 AK. 자, 항상 얘기하시는 시그마는 덧셈을 많이 쓰기가 귀찮은 인간이 만든 발명품이야. 그러니까 시그마가 이해가 안 되면 일일이 풀어 헤쳐갖고 더하기를 졸라 많이 쓰면 돼. 이건 공식으로 처리할 수가 없잖아. 그냥 1부터 6까지 넣고 써. 그럼 1 넣으면 절대값 7번, 절대값 8번, 절대값 9번 뭐 이렇게 있지 않을까? 6개니까 그냥 써요. 머리 굴릴 시간에 그냥 쓰는 게 낫지. 그럼 여기다 6 넣고 마찬가지로 1부터 6까지 넣어. 그러면 절대값 A 2번, 절대값 A 4번, 절대값 A 6번. 아유 그냥 8 존나 귀찮아. 10번, 12번 뭐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그치? 그럼 일단 양쪽에 똑같이 있는 거 죽일 수 있잖아. 일단 12번, 10번 컷, 8번도 컷.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공차가 3이니까 점점 커질 거라서 A5번, A6번, A7번에서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다. 여기는 아직 이정이다. 그러면 당연히 뻔하게도 그 뒤는 계속 플러스가 나올 거고 그 전엔 다 음수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있는 것들의 이 절대값들을 없애는 과정에서 내가 부호가 뭔지 모르겠는 거는 요거 한 마리밖에 없어. 나머지 부호를 다 알아. 그렇잖아. 이게 요 상태로 두면 보이시겠냐고요. 써야 보이지. 그러니까 시그마를 만나면 그냥 열심히 써. 자, 그러면 7번 이후부터는 양수일 거니까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 얘는 A7, 얘는 A9, 얘는 A11 맞지? 우변은 뭐 6은 6이고 보이죠? 2번하고 4번은 음수인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일단 얘네들 꺼낼 때는 마이너스 A2라고 써야지. 마이너스 A4라고 써야지. 그리고서 이제 이 금쪽이만 지금 얼마라고 쓸지 모르겠는 거지. 그럼 경우의 수가 둘 중 하나잖아. 얘가 음수였다면 마이너스 A, 얘가 양수였다면 플러스 A. 상황 두 개 쪼개놓고 두 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맞아?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공차가 3이 나오면서 양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그지? 해볼게. 자, 윗줄로 가는 걸 첫 번째라고 합시다. 됐죠? 윗줄로 가는 게 첫 번째야. 그러면 요렇게 봐봐. 간격이 두 칸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한 합이 이거 2배라는 거 알아듣지? 그러니까 총 좌변은 A 9번째 항이 3개 있는 거지. 여긴 6이고. 그럼 이것도 보여?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나면 결국엔 얘네가 더하기가 돼 있을 거니까 이거 2개 더한 게 이거 2배일 거라서 3A4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넘겨봐봐. 일단 3약분 때리고 넘겨봐봐. 그러면 A9번 더하기 A4번이 넘어갔고 3약분 쳤으니까 2가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가 분차가 3이나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a 더하기 8d라 하고 얘를 a 더하기 3d라 하면 공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2a 더하기 11d인데 11d니까 33이라고 쓸 수 있지 않겠어? 그럼 그게 이제 뭐 2가 되는 거고 그냥 숫자가 이뻐 죽겠어. 그럼 a가 마이너스 뭐 2분의 31 같은 게 나오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풀어서 뭐 a하고 d가 나왔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이 되려면 첫 번째 풀이로 간 게 맞는 거니까 너가 이렇게 풀었을 때 무조건 너는 A5번과 A6번과 A7번의 부호가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그러니까 이걸 요거가 나온지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5D를 더해봐. 여기다 5D를 더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근데 5D는 15잖아. 다시 5D는 D가 3이니까 15잖아. 그럼 여기다가 15 더하면 이거 음수 나오걸라. 안 될 거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맞는가 봐. 정답?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서 탈락했으면 두 번째 거 해보시면 될 거고. 알아들었어요? 지금 뭐 피곤해 죽겠고 막 어려워 죽겠고 하겠지만 지금 정신 차리고 30번을 잘 보세요. 저거 정리할 거 있으면 하고 30번 아직 안 풀어봤으면 문제 읽어보시고. 내가 사실 맨 처음에 그 등차 수열은 1차 함수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그거를 너무너무 강조해야겠다고 느꼈던 문제가 이것 때문이야. 이거를 1차 함수를 그리고 절대값 만난 거니까 접어 올리고 그런 시스템으로 풀지 않았을 시 식이 너무 어려워. 알겠지? 물론 뭐 1차 함수를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죠, 당연히. 근데 그나마 그거를 배우는 게 훨 낫다. 저거를 막 A 더하기 2M 빼기 1B 뭐 이렇게 해갖고 하루 종일 풀고 있는 거는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봐. 알겠지? 자, 하나하나 보면은 일단 자 복습부터 합시다. AN의 일반항은 A 더하기 N-1D였어. 그거를 전개하면 DN N 앞에 개수가 D 그리고 뒤에는 뭐 블라블라가 생길 거니까 대충 얼마. 한마디로 AN은 N 앞에 개수가 공차인 1차식이야. 그거를 함수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X 앞에 개수가 곧 기울기가 되는, 즉 기울기가 공차인 등차 수열처럼 생겨있는 거지. 직선처럼 생겨있는 거지. 맞지? 그 생각 갖고 이제 문제 해보자는 건데, 일단 가족권에서 모든 숫자 n에 대하여 AN이 0이 아니다 라는 말은 내가 A1, A2, A3를 아무리 제껴보더라도 단 한 번도 0이라는 항이 등장한 적은 없다는 거지. 그치? 수열 중에 0인 항은 없다. 메모하세요, 머릿속에. 그리고서 이제 이건데, 자, 이거를 만약에 함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잖아? 그러면 등차 수열은 직선이야. 등차 수열은 직선이야. 그리고 기울기가 공차인데 공차가 자연수니까 기울기가 양수야. 정확히는 기울기가 자연수야. 그치? 그러면 얘를 뭐라고 읽을 수 있냐면 2m번째 항의 값과
n번째 항의 값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다라고 읽을 수 있잖아. 그게 이 그림상에서 뭐냐면 여기쯤에 이 n번째 항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n번째 항은 네 느낌대로 대충 여기다 찍는 게 아니라 요거랑 같게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찍혀 있다는 거지. 그래야 요거랑 더해서 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숫자는 정확하게 m과 2m의 중점이니까 두 개를 더하고 나누기 2를 떼면서 2분의 3m이었겠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런데 봐봐. 만약에 m 값이 짝수여서 뭐 2, 4, 6, 8, 10 같은 거에서 여기다가 딱 하고 집어넣었던 얘가 자연수가 튀어나와 버리면 이거는 항을 쭉쭉쭉 썼을 때 요거 다음 이렇게 가다가 얘 다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면 모든 항이 0이 아니라는 것은 모순이잖아. 왜? 0인 항이 존재해버리는 거니까. 자, 한 번만 다시. 만약에 이렇게 써있어. 여기가 m이고 여기가 2m이야. 자, 만약에 m을 자연수인데 하필이면 짝수였다고 해봐. 10, 20. 그럼 10번째 항은 저요. 20번째 항은 저요. 그럼 여기가 15번째 항 아니겠냐고. 그럼 이 그림이 뜻하는 것 자체가 A의 15번째 항이 여기다 이 뜻이란 말이야. 그럼 저게 안 되는 거잖아, 가족권이. 알아들었어? 근데 만약에 m값이 짝수가 아니고 m값이 홀수였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데 m값이 홀수야. 뭐 예를 들어 얘가 9야. 여기가 18이야. 그러면 9를 넣어서 여기, 18 넣어서 여기 뭐 그럴 수 있잖아. 근데 해보면 가운데 있는 애 이름이 얘하고 얘 중점이니까 13.5예요. 아, 그래서 13번째 항은 여기 있는데 14번째 항이 여기 있는 상태니까 여기를 딱 지나가는 거지. 이런 케이스를 패스해버리는 거죠. 여기 안 나와, 얘가 여기 안 나오는 거지. 알아들어? 그래서 결국에 이런 상황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 값이 자연수가 나와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얘가 정수가 나오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m값은 무조건 홀수야 라고까지 알 수 있어. 그게 지금의 현재 이 상태인 거고. 다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참고 그림 그려놔. 뭐 10이랑 20, 뭐 9랑 18 같은 거 머릿속에 떠올려갖고 그려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m값이 홀수다까지 나왔다. 이따 해줄게. 이제 m값이 홀수니까 이 직선을 다시 그려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n번째 짱짱짱, 여기가 2n번째 짱짱짱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떠든 거는 지금 가랑 그리고 나 조건의 첫 번째 것만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아직 한 번도 안 쓴 거는 이걸 안 썼잖아요 지금. 그럼 결국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등차수의 항들을 하나하나 구해서 음수면 뒤집고 양수면 그냥 쓰고 원래 그렇게 이제 노동을 하는 건데 그냥 얘가 AN의 수율을 그려서 절대값 입힌 거니까 얘를 그냥 20개를 그냥 옆으로 딱 접어갖고 이렇게 반사시키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러면 이 함수 자체가 절대값 AN이 되는 거고 그리고 딱 여기가 n번째니까 그럼 여기다가 m 넣고 m 더하기 1 넣고 m 더하기 2 넣고 계속 넣어서 여기까지 내는 얘기잖아. 그러면 m을 집어넣으면은 보라색으로 해야지. m 집어넣으면은 여기 그 다음 거 집어넣으면 여기 그 다음 거 집어넣으면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근데 아까 우리가 검사한 대로 여기가 절대 0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음수였던 거랑 처음으로 양수인 게 연속하게 이어지는 거잖아. 13번째, 14번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게 마지막으로 간 게 여기서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의 합과 여기서의 합이 같겠죠. 개수까지 똑같고 합도 똑같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함수 값들을 일일이 다 더했더니 그게 128이 나온 거니까 아, 요만큼만 더한 게 64라고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괜찮아? 자, 그 정도만 해도 이제 참 많이 발전한 건데 문제는 알아들었어. 오케이, 좋아. 근데 여기에 합이 64라는 건 또 어떻게 쓰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할 챕터가 그거라고. 됐어? 그래서 내가 준비하는 건 지금 뭐냐면
문자를 도입하기 전에 한번 숫자인 예시를 들어줄게. 봐봐. 만약에 그래 아까처럼 m값이 9인 상태라고 해볼게요. 나 답이 m이 9인지도 몰라. 자, 이렇게 있어. 여기가 9고 여기가 18이야. 18이 들어가서 함수값 여기 있는 거고 9가 들어가서 함수값이 여기 있는 거지. 절대값이라 적었어. 그러면 이제 m부터 2m까지 더하라 그랬으니까 요 함수에다가 지금 9를 넣어보고 10을 넣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11 넣어보고 12 넣어보고 13 넣어보고 여기가 마지막 음수였어. 13. 그러다가 여기가 13.5였으니까 14, 15, 16, 17, 18 이렇게 있는 거지. 이해돼? 그럼 내가 지금부터 이 애들을 뭐라고 쓸 건지를 잘 봐봐. 절대값 씌우기 전에가 이랬어. 여기가 13.5였어. 그럼 여기가 13번째 항이 있는 거고 여기가 14번째 항이 있는 거잖아. 아, 저 새끼 똑같은 거 몇 번이나 되냐? 아,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숫자가 얼만큼 커지는 거야? 등차수율이니까 D만큼 커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Y값에서 여기에 Y값이 나오려면 숫자가 D만큼 커지는 거잖아. 근데 보다시피 이 새끼가 대칭이잖아. 여기 2분의 D야. 그러니까 처음으로 등장하는 요거의 함수값이 2분의 D라고. 마이너스 2분의 D에서 플러스 2분의 D가 되기 위해서 D만큼 커진 거라고. 알아들어? 그러면 얘를 지금 뭐 14를 넣어갖고 구해봐도 그냥 2분의 D가 나오는데 그럼 그 다음 얘는 뭘까? 여기서 일로 갈 때마다 숫자가 D씩 커지는 게 등차수였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D를 또 더한 게 얘가 되겠지. 그러니까 2분의 3D가 되겠죠. 그럼 얘는 또 더하면 2분의 5D가 되고 그 다음 건 2분의 7D가 되고 그 다음 건 2분의 9D가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연산할 건지 알겠어? 근데 이거는 그나마 쉬운 게 첫 번째 항이 2분의 D면서 개수가 5개니까 쓸 수 있어. 근데 얘는 지금 첫 번째 항이 2분의 D인 건 설명한 거야 지금. 맞지? 근데 개수를 쓰기가 졸라 애매하잖아. 그것만 조심해서 쓰면 돼. 알아듣지? 다 이해됐어요? 나 진짜 이것만큼 더 천천히 말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에 총합이 64라고 쓰고 싶은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한 이 숫자가 2분의 D라는 건 이해했다? 그러면 나는 계속 얘가 D씩 커질 거니까 이 마지막 게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여기에 총 개수만 구하면 충분한 거잖아. 그치? 가자. 얘가 5개가 나오는 이유를 설명해 볼게. 18부터 9까지가 숫자가 몇 개야? 다시 9부터 18까지가 숫자가 몇 개야? 10개 줘. 그니까 5개 줘. 31, 62. m값이 31이었어. 대답해. 숫자 몇 개야? 32개야? 안 봐도 16개 같지 않아? 그걸 이제 문자로만 바꿔서 답하면 돼. 얘에서 얘까지 몇 개지? 얘에서 얘까지 몇 개지? m개 아니고 m 더하기 1개지. m 더하기 1개지. 그 m 더하기 1개를 이렇게 반토막 내갖고 여기 개수 똑같은 거지.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만큼의 개수가 2분의 m 더하기 1개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 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계속.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이 2분의 m 플러스 1개니까 아마도 첫 번째 숫자가 2분의 d였으면 마지막에 등장할 이 숫자는 여기서 1 빼갖고 d 곱하면 되겠지. 17개면 우리가 a 플러스 16b라고 쓰는 것처럼 요거 개수니까. 맞지? 마지막에 등장하는 숫자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라고. 첫 번째 항이 2분의 d 그리고 공차가 d. 이게 첫 번째 항 인 상태에서 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a의 2분의 m 플러스 1번째 항인 거라고 지금. 됐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간 숫자를 쓰는 방식이 첫 번째 항부터 얘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개수가 이만큼이니 내가 움직이는 칸의 개수는 하나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2분의 n-1이겠지. 여기다가 1 빼버리면 그거에다가 b를 곱한 만큼이 요 항이겠지. 그지?
그러면 첫 번째 항은 2분의 D, 그 다음 건 2분의 3D, 그 다음 건 2분의 5D 이런 식으로 짱짱짱짱짱짱 가서 마지막에 있는 게 얘니까 여기 있는 요 줄의 합을 쓰는 방식이 2분의 항의 개수 네가 얘기했다? 2분의 n 플러스 1개라고 그지? 항의 개수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근데 첫 번째 항이 2분의 D고 마지막 항이 이거니까 여기다가 2분의 D를 또 더하면 되지 그럼 여기가 D로 바뀌겠네 D 플러스 2분의 n-1D 야, 이 획기적인 걸 도입해도 식이 요지랄이야 그냥 한다고 생각해봐 너 지금 탈주하고 싶어 벌써 그래? 지금은 탈주하고 싶은 거지 아마 그렇게 풀었으면 이미 저기 집에 가 있을 거야 요렇게 푼 것의 합이 64였다 오케이? 제가 마무리 해드릴게요 잘 보면 여기 DD로 묶여 요만큼 D로 묶어보잖아 요만큼 D로 묶으면 다시 여기가 2분의 M 더하기 1이 돼 그러면 얘 곱하기 얘를 할 때 2분의 M 더하기 1이 똑같잖아 개꿀 아닌가? 그러니까 D 곱하기 2분의 M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M 더하기 1을 한 게 여기 있는 2가 여기로 올라가주면 128이다 그렇게 나오지 맞아요?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게 D 곱하기 M 플러스 1의 제곱을 한 게 얘가 2의 7제곱이니까 여기가 2의 9제곱이시겠죠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M은 아까 M은 아까 뭐였다? M은 홀수였다 그래서 가능한 게 M에다가 1을 집어넣을 수는 없어 M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치? M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2의 제곱이니까 M 값이 1이면 D 값은 2의 7제곱 M에다가 2를 집어 M 홀수라고 이 새끼야 3 M 3 집어넣으면 얼마야? 그럼 여기가 4의 제곱이니까 2의 4승이잖아 2의 4승이니까 D는 2의 5승이겠지 괜찮지? 그럼 M 값이 5면 되겠냐? 여기가 6인데? 여긴 6이 없는데? 그치? 2의 거듭제곱일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5는 건너뛰고 바로 7로 가셔야죠 7을 가면 여기가 8이 되면서 여기가 2의 6제곱이니까 여기가 2의 6제곱이 되면서 D는 2의 8제곱이 2의 3제곱이겠지 그치? 또 뭐 있을까 마지막에? 규칙만 딱 봐도 마지막에 D가 2가 되겠는걸? 그치? 여기가 2의 1제곱 그럼 여기가 2의 8제곱 여기가 2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D를 구할 수 있다 너보다 괜찮은 것 같아 교육청 먼저 치고 잘 맞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요 풀이를 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예시야 이게 거의 뭐 교육청 직원께서 애들한테 이거를 제발 좀 가르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제발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요거를 집어넣고 풀고 있니? 제발 그러지 좀 마라 이 호모 에렉투스들아 라고 설명하는 것 같아 제발 얘 좀 배우란 뜻이야 알겠지? 이거는 시간을 많이 드릴게요. 정리 다 하시고 오늘 이걸로 끝내자. 이거 마지막이야. 그럼 지금 정리하고 다시 처음부터 자기 손으로 쓰면서 이해 안 되는 포인트를 지금 나한테 질문해. 가기 전에 내가 다 수정해 줄게.